자, 내치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 전공인 내진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치전 여러분들은 지진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진은 지구 내부의 열적 불균형에 의한 마그마의 대류 현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지진은 영어로 어스퀘이크라고 하는데 태양계에서 지진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달도 없고 수성도, 금성도, 화성도, 목성도, 토성도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나눠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펼쳐본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보더라도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과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을 짜맞추었을 경우 접합 부분이 서로 잘 맞는 형상으로 옛날에는 하나의 대륙이 약 1억 년 전에 분열되어 동서로 이동하면서 그 사이로 대서양이 생성되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독일의 기상학자인 알페르도 베그너라는 사람으로 1912년도에 대륙 이동설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도 믿기는 어렵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전통적인 물리학자들은 베그너에게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였지만 기상학자인 베그너 측에서는 옛날에 동물이 대서양을 헤엄으로 건너갔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접합되는 양 대륙의 지질, 암석의 연대, 동식물의 화석들이 잘 일치하고 있음을 증거로 제시하고 조서 간만의 힘으로 설명하려고 하였지만 대륙 이동설은 인정받지 못하고 베그너는 경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사고로 죽은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반드시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군은 자원 탐사를 위하여 잠수함을 투입하여 해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심해에는 퇴적층이 엄청 두껍게 쌓여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로는 신선한 안반대가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긴 세월 동안 해양 생물체가 죽고 육지에서 운반된 퇴적물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나 의문이 생겨 다시 대륙 이동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륙 이동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1950년대 자기야기 발전도 큰 역할을 합니다. 화성암은 어떤 온도 이하가 되었을 때 강물질에 의해 자극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자극을 갖게 됩니다. 만약 대륙이 이동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떠한 대륙에서도 동일한 시대의 암석에서는 동일한 방향의 자극이 발견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하여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륙이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있는 화살표들은 현재 대륙들이 이동하고 있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현재 지구의 판들이 서로 만나는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실제 지진이 발생한 진앙지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판들의 경계선과 지진의 진앙지가 너무나 잘 일치하기 때문에 지진의 원인을 판의 경계면으로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들은 모두 무게가 다릅니다. 해저판의 암석은 좀 무겁고 대륙판의 암석은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은 비슷한 무게의 대륙판들이 서로 충돌하여 솟아오른 것으로 설명되며 현재도 6,000m 고도에서는 조개 무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개가 산에서 살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동쪽에 위치한 무거운 태평양판은 한국을 포함한 가벼운 유라시아 판의 밑으로 파고드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저판들의 이동 속도를 위성에서 관측하며 1년에 약 5 내지 7cm 정도로 사람의 손톱이 자라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들이 서로 충돌하고 함몰하는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약 1년에 5 내지 7cm 정도의 이동량은 미미한 이동량으로 생각되지만 지구의 반지름 약 6,350km인 지구 표면은 약 2억 년이면 새로운 지각으로 교체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약 45억 년이라는 지구 역사가 있지만 2억 년 이상의 오래된 암석은 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그림은 지구의 단면도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은 있죠. 지구의 신부인 내핵은 가장 무거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도 방사능 물질에 의해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석이 녹아있는 맨틀은 더운 물질은 올라가고 차가운 물질은 가라앉는 대류현상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의 산맥이라고도 하는 해령은 맨틀이 상승하여 새로운 판이 형성되는 지역이며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면 지구의 표면적이 증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다의 가장 깊은 골짜기인 해구에서는 지각이 다시 맨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지구 내부의 열적 불균형 때문에 해령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고 해구에서는 지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대륙의 이동이 지진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1912년도에 베겐너가 설명하지 못한 이론입니다. 이번 그림이 지진의 발생 메커니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식도입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도 지진에 대한 전문가가 됩니다. 매기로 표현된 무거운 해저판은 대륙판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판들의 경계면에서는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미끄럽게 들어가지 못하고 대륙판이 물려서 휘어지게 됩니다. 점점 휘어지는 양이 축적되어 한계에 달하면 대륙판이 용수철처럼 뛰어오르게 되며 대륙판이 반발력으로 뛰어오르는 현상이 바로 지진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대륙판이 반발하는 지진을 해저형 지진이라고 하며 상부에는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쓰나미를 동반합니다. 또한 해저판은 빨려 들어가면서 대륙판을 수평으로 밉니다. 그러면 장기간 압력을 받는 대륙판은 한 번씩 암석이 어긋나게 됩니다. 이런 지진을 내륙형 지진이라고 합니다. 내륙형 지진은 상부에 바닷물이 없기 때문에 쓰나미를 동반하지는 않지만 지표면에 큰 단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모식도를 잘 이해하면 지진에 대한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진은 에너지가 축적되고 해방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는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해저형 지진은 판 자체가 반발하는 것으로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매우 큰 지진이지만 발생하는 장소가 멀기도 하고 깊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가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내륙형 지진은 지진 자체의 에너지는 적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심부 얕은 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의 측면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내륙형 지진이라도 경계면 안으로 들어가면 에너지가 축적되고 해방되는 재현주의가 길어집니다. 이번 그림은 내륙형 지진에서 발생하는 단층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단층은 서로 압력을 받아서 상하로 어긋나는 단층이며 역단층은 인장력을 받아 상하로 어긋나는 단층입니다. 그리고 주향단층은 서로 수평을 어긋나는 단층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포항지진의 경우는 주향단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미국의 포도밭에 주향단층이 지나가 울타리가 서로 어긋난 사진입니다. 이처럼 단층이 지표면에 드러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은 땅속이라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일본의 오른쪽에 있는 태평양판이 중국 대륙인 유라시안판 밑으로 파고들고 있으며 또한 필리핀판도 겹쳐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판도 발견될 정도로 복잡하게 엉켜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지진 다발구역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판의 경계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진의 발생이 드물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의하면 중종 시절인 1500년도에 지진의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시에 세 차례 크게 지진이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성난 우레처럼 소리 커서 인마가 모두 피하고 담장과 성집이 무너지고 떨어져서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놀라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모르고 밤새도록 노숙하며 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고로들이 모두 옛날엔 없던 일을 하겠다. 팔도가 다 마찬가지였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진이 크게 발생했냐 하는 것들은 이 희주출력에 보면 경상도 관찰사가 파발을 올리고 전라도 관찰사 파발을 올리고 한경도 관찰사 파발을 올렸을 때에 같은 내용이 동시에 기록되어 되게 되면 한반도 전역에 지진이 있었구나 하는 크기를 추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2011년 7월 7일 KBX 역사 스페셜을 보고 알았습니다. 경주의 불국사가 2번의 지진으로 인하여 재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66년 9월 석가탑 도굴 미수 사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도굴범들이 훼손한 석가탑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묵서지편이라는 문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한지에 글씨가 적혀 있긴 한데 너무 오랫동안 외부에 방치되어 있었던 관계로 시루떡처럼 굳어져 있는 것을 10년에 걸쳐 복원한 사업으로 1024년과 1038년에 두 차례의 큰 지진으로 불국사가 복원되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한지는 당나무를 물에 녹여 대나무의 발로 건져 한지를 만듭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종이에는 대나무의 결이 남아 있습니다. 뭉쳐진 종이에서 대나무의 결을 따라 짜 맞추는 작업을 10년 동안 하였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진은 지각의 에너지가 축적되고 해방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각에서 에너지 축적과 해방이 빈번한 일본은 동경 지역의 지진은 100년의 주기성을 이야기합니다. 묵서지편의 발견은 에너지 축적과 해방이 낮은 한반도는 500년 주기설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가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지진에 대한 신화는 모두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땅속에 사는 거대한 메기가 꿈틀거리는 현상이 지진이라고 생각했으며 동물들은 지진의 예지 능력이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에서는 메기가 꿈틀내리는 현상과 지진과 연관성에 관하여 연구를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메기가 움직이는 연관성 인정되지만 메기가 움직였다고 하여 지진이 발생한 연관성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해야 과학적인 사실이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지진에 의한 단층의 발생입니다. 지진에 의한 단층의 발생의 인과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단층은 지진에 의한 결과로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은 모두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의 어디라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근에 널리 방영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공룡이 갑자기 멸망한 이유를 운석 충돌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석 충돌설은 1975년에 알베르토 부자에 세워진 가설일 뿐입니다. 만약 지름이 20km 정도가 되는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였다면 그 충격으로 인하여 먼지가 오랫동안 대기권을 덮었을 것이고 공룡인 파충류는 영원동물이 아닌 관계로 추우면 활동하지 못하고 겨울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멸종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인간 같은 포유류는 체온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굴 속에서 서로 모여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가설입니다. 이런 가설이 과학계 인정을 받으려면 운석의 충돌 흔적을 찾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지구에서는 이런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멕시코 유카타 반도에서 흔적을 찾았다고 합니다만 과학계의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운석 충돌설이 유력한 이유는 만약 약 6천만 년 전에 운석이 충돌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구의 표면은 약 2억 년이면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돌의 흔적이 이미 지구 내부에 사라지고 없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입부에서 지진은 지구에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를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태양계는 달을 포함하여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는 고체이지만 목성, 토성, 그 이상은 기체 또는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중에서
지구의 덩치가 제일 큽니다. 덩치가 적으면 표면이 냉각될 때 지각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두꺼워 내부의 마그마가 지각을 이동할 만큼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